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비공이 미국에 수출될 건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분명한 건 비공은 제가 아주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많은 미사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공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비공은 미국에 수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 전에 앞서서 2025년 5월 20일에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에서 KF-21 1호기 최종 조립 행사를 가졌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국방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과 양산계약 업체들이 참여했다고 하며, 이번 행사를 가진 건 2024년 7월에 양산기가 최초 조립을 시작한 다음에 아무 문제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이번 최종 조립 작업은 지금은 각 파트별로 나뉘어 있는 KF-21 양산 1호기를 결합을 하고, 참고로 지금은 날개와 동체 등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결합하고 외형을 완성하고 여기에 전자장비와 엔진 등을 결합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체는 2026년 하반기에 공군에게 정식으로 인도되고 초도 비행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의 KF-21 양산 1호기가 모습을 드러내겠네요. 요즘 KF-21 AI 문제로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KF-21의 양산은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지 않나 합니다. 그럼 다시 비공 이야기로 돌아와서 작년에 비공이 미국의 해외 장비 시험평가인 FCT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서 미국에 수출될 거라고 다들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비공의 미국 수출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비공의 미국 수출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복잡한 문제는 생략하고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옷가게가 있는데 여기에 손님이 한 명 들어와서 옷을 구경하고 입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나가면서 나중에 다시 사러 오겠습니다 하고 가게를 나갔는데요. 지금 그 손님이 한 달이 넘도록 다시 가게를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비공의 미국 수출이 딱 이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금방 살 것처럼 행동했지만 지금은 사겠다는 말도 안 사겠다는 말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기에는 미국이 비공을 살 것 같나요? 안 살 것 같나요? 결론은 옷가게에 온 손님이 나중에 다시 사러 오겠다고 나갔는데 그 후로 한 달이 지났다면 과연 그 손님이 옷을 정말로 사러 다시 올까요? 아니면 안 올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비공이 미국에 수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금방 구매할 것 같던 미국은 왜 이제 와서 비공을 구매하지 않는 것일까요? 당연하지만 필요가 없으니까요. 결론은 미국이 비공을 구매하려 했던 이유는 비공을 무인 수상정에 탑재를 해서 해상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미국도 APKWS라는 70mm 유도 로켓이 있지만 이 유도 로켓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이기 때문에 목표에 명중할 때까지 레이저를 계속 조준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에 반해서 비공은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APKWS에 비공처럼 연령상 시커를 탑재한 모델을 개발할 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최소한 하드웨어적 성능은 비공과 거의 동일한 모델을 미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비공의 강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비공은 해상도가 낮은 비냉각 연령상으로도 해상의 목표를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고유의 알고리즘이 있고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우리만 보유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고유의 알고리즘은 솔직히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 대단한 기술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70mm 유도 로켓인 APKWS를 가지고 심지어는 전투기에 탑재해서 무인기를 요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분명 APKWS로 무인기를 요격하고 있지만 그게 그다지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은 APKWS는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이기 때문에 무인기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로켓이 목표물에 명중할 때까지 레이저를 조준하고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속도가 빠른 무인기는 요격하지 못하고 속도가 느린 무인기만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APKWS를 무인기 요격용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역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APKWS는 발당 최대 $20,000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미국이 무인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지만 목표 대상이 되는 무인기보다 요격수단이 더 저렴한 건 APKWS 뿐이라고 할 정도로 다른 요격수단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비공처럼 비냉각 연령상을 사용하는 APKWS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되는 APKWS는 비공과 하드웨어 구조는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있고
오히려 비공은 지금 헬기 등 항공기 탑재에 대한 가망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APKWS는 심지어는 전투기에까지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비공을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미국이 비공을 도입한다면 당연히 해상의 무인수상정에서만 사용할 리는 없고 대잠 헬기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럼 당연히 헬기에서 발사하려면 항공기 탑재 가망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이 비공을 도입한다고 해도 그대로 도입하지 못하고 추가 개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지금 있는 APKWS의 연령상 모델의 해상 목표를 공격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APKWS에 AI가 탑재될 거라고 봅니다. 만일 저의 예상대로 된다면 이 무기는 공중의 무인기는 물론 해상의 수상표적 그리고 심지어는 지상의 표적까지 전부 한 가지 미사일로 공격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비공은 여전히 해상 표적만 공격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럼 제가 AI를 탑재한다고 하는 의미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천공 대전차 미사일이 세계 최초로 AI를 탑재해서 천공의 목표의 좌표만 입력하고 발사하면 천공 스스로가 목표를 찾아서 공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게 미사일로는 세계 최초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하는 건 미사일 중에서는 천공이 세계 최초라는 거지. 당연하지만 모든 무기 중에서는 이런 AI를 탑재한 게 천공이 세계 최초는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목표를 자동 식별하고 자동 공격하는 AI는 이미 다른 무기에도 적용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자폭형 무인기들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런 AI를 사용하는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음이 추락한 무인기를 통해서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상대적으로 AI 기술이 떨어지는 러시아가 이런 고도의 AI 무인기를 어떻게 개발을 했을까요? 그건 사용하는 AI 칩이 일반 상용 시장에서도 구할 수 있는 칩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민간 무인기 등에도 사용되는 부품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무인기용 AI 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러시아도 상용 부품 시장에서 이걸 쉽게 구해서 적용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게 민간 무인기의 자동 촬영 기능이나 자동 목표 회피 기능 등에 사용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무인기는 북한에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인기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하는 자폭 무인기는 이미 아주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런 AI의 적용은 무인기를 넘어서 미사일까지 확대되고 있고 그 첫 사례가 우리 천공 미사일일 뿐이지 어차피 이런 AI 칩은 민간 시장에서도 쉽게 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무인기 그리고 미사일들의 AI가 탑재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미사일에게 뭔가 새로운 목표를 공격하게 만드는 건 과거보다 엄청나게 쉬워졌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를 보면 미사일은 종류별로 해상의 목표를 공격하는 미사일이 별도로 그리고 육상이나 공중의 목표를 공격하는 미사일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결론은 이미 미사일에 존재하는 AI 칩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목표에 대한 학습만 시켜주면 얼마든지 새로운 목표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미국이 비냉각 연령상을 탑재한 APKWS에 이 AI 칩을 탑재하고 딥러닝 기술로 학습만 시켜주면 이 미사일은 스스로 지상의 목표도 공격할 수 있고 해상의 목표도 공격할 수 있고 공중의 목표도 공격할 수 있는 만능의 미사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존처럼 반능동 레이저 유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발사 모기가 계속 목표를 조준하고 있지 않아도 되고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발사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사일이 $20,000 이하로도 만드는 게 가능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공은 오직 해상 목표만 공격이 가능합니다. 분명 비공이 개발될 때는 해상도가 낮은 비냉각 연령상으로 해상의 목표를 스스로 찾아서 공격하는 비공의 고유의 알고리즘은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딥러닝 AI 기술이 발전한 지금에서는 그런 알고리즘은 미사일의 AI에 며칠만 학습해줘도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여러분 같으면 이런데도 비공을 사시겠습니까? 결론은 미국에서 비공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대로는 미국도 도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공은 항공기 탑재 가망인증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비공을 도입하려면 항공기 탑재 가망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무인수상정뿐만 아니라 대잠 헬기도 탑재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면 이미 연령상이 탑재된 APKWS에 AI를 탑재해서 딥러닝 기술로 해상 목표를 공격하게 얼마든지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비공을 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저라도 사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번에도 비공의 발목을 잡은 건
비공이 해상의 목표물만 공격 가능한 단일 용도의 무기라는 점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항공기 탑재 가망 인증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만일 비공이 해상의 목표뿐만 아니라 공중의 목표도 공격 가능하게끔 이미 개발되고 항공기 탑재 가망 인증도 받았다면 이번에는 정말 미국에 수출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공은 이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의 수출은 좌절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비공은 제가 항상 비공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문제들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둘째 치고라도 앞으로 비공을 더 많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비공도 발전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항공기 탑재 가망 인증을 빨리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비공이 자랑하는 그 대단한 알고리즘을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비공의 존재 의미는 역시 낮은 해상도의 비냉각 열형상으로도 해상의 목표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공격할 수 있는 고유의 알고리즘인데요. 이제는 정말 이걸 버려야 합니다. 당장 비냉각 연령상도 APKWS에 탑재된 비냉각 연령상은 비공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결론은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은 더 저렴한 비냉각 연령상이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비공은 탑재된 연령상부터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고유의 알고리즘도 버리고 비공에도 딥러닝 방식의 AI를 탑재해야 합니다. 아니 솔직히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무인기 그리고 모든 미사일에는 학습형 AI가 탑재되는 게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공이 앞으로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비공도 그 대단한 고유의 알고리즘을 버리고 AI를 탑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LIG를 중심으로 비공2라고 해서 육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70mm 로켓을 개발 중인데요. 이것도 필요 없이 앞으로 AI를 탑재한 비공으로 모든 70mm 유도 로켓을 통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결론은 LIG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비공2를 개발한 건 역시 기존 비공이 해상의 목표만 공격할 수 있었고 지상의 목표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말하는 대로 새로운 비공을 개발한다면 이 비공 한 가지로 전부 가능해지니까요. 결론은 이 한 가지로 해상의 목표, 공중의 드론, 그리고 육상의 목표도 전부 공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럼 굳이 반능동 유도 방식의 비공2를 도입할 필요가 없이 이 새로운 비공 한 가지로 70mm 유도 로켓이 하려던 모든 임무를 할 수 있고 물론 단순하게 가격 면에서는 반능동 유도 방식의 비공2가 더 저렴하겠지만 만일 모든 70mm 유도 로켓을 이 새로운 AI 비공 한 가지로 통일한다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가격도 대폭 하락해서 비공2보다도 가격이 저렴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비공의 미국 수출은 좌절되었고 이번에 비공이 미국 수출이 좌절된 건 제가 이미 전부터 이야기해왔던 비공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결국은 비공은 다양한 목표를 공격하지 못하고 바다 위의 수상함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너무 한정적인 용도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이번에도 바로 항공기 탑재 가망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 수출이 좌절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공은 대대적으로 개량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개량의 핵심은 비공에 AI를 탑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앞으로는 이제는 AI가 탑재되지 않는 무기는 더 이상 팔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비공이 잘 팔리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